내추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만드는 사람. 제 기준의 내추럴은 평생 동안 약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증명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혈액검사. 두 번째, 도핑 테스트. 세 번째, 제보와 포상 시스템. 모든 참가자는 위 테스트에 성실할 것임을 약속하고 가짜 내추럴이 이미 밝혀질 시 그 또한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음을 동의하며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기존 폴리그라프는 아쉬운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을 밝히며 추후 다른 테스트 혹은 기존의 테스트의 강화로 대체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참가자였던 조영재 선수와 두 번째 참가자였던 최정희 선수, 그리고 최마루, 김영빈, 최은총, 이유진, 우형재 선수에 대한 제보를 주실 분들은 wns0411-0506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최정희 선수를 처음 만난 9월 13일, 최정희 선수를 둘러싼 논란과 몸을 만들어온 타임라인의 확인, 그리고 1차 혈액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확인한 9월 27일 확인한 남성 호르몬 수치가 2.53으로 측정되며 정상 범위 내에 있으나 조금은 낮은 수치로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인해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11월 7일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해 두 번째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했죠.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2.09라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로 인해 세 번째 혈액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 저희는 조금 더 혈액검사를 보강하기 위해 몇 가지 호르몬 수치를 추가적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고 프로락틴, IGF-1, 에스트라디올을 추가한 총 6가지 항목으로 세 번째 혈액검사를 진행. 그 결과로 프로락틴 수치가 33으로 측정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하 수치의 이상 혹은 선종의 위험성을 의심, 의뢰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기에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오늘은 최정희 선수의 대학병원에서의 진단 결과와 추가적으로 진행된 테스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11월 27일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다시 한번 최정희 선수를 만났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혈압을 측정하고 잠시 최정희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프로락틴 수치가 좀 높아지면서 뇌하수치 쪽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이후 어떠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계속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계속 서치하면서 증상 이런 거 보니까 엄청 높은 건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높긴 높으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뒤로 계속 플라시보 효과여서 그런가 계속 머리 아프고 의욕도 없고 해서 아 진짜 좀 문제가 있긴 하구나 싶긴 했습니다. 일단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근데 저희가 촬영 협조가 되진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얘기를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일단은 기다려 보시죠. 잠시간의 기다림 끝에 저희는 진료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촬영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교수님께서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남겼다고 하긴 했는데 예약을 다시 또 해야 되나요? 내년 6월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분비내과 담당의 분께서 다른 병원에 가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결 주신 병원은 2025년 6월이나 돼서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그로 인해 저희는 다른 병원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병원들 알아볼게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일단은 여기 내분비내과 갔는데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을 소개해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이걸 확인을 못한다는 상황이 나와버려서 그러면 지금 사실상 진단서 받고 뭐 한 게 없는 거네. 저희도 한번 병원을 알아볼게요. 가능한 부분들 좀 알아보고 아무런 소득 없이 하루를 날리고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작성된 진료 의뢰서만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다음 날인 11월 28일 진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을 수 있었고 저희는 다시 한번 최정희 선수를 만났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잠시간의 기다림 끝에 저희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촬영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선적으로 MRI 등의 검사를 진행하기 전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를 권유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갑상선 호르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의 호르몬들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오늘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진행을 하러 왔는데 일단은 이쪽에서는 먼저 혈액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일 다시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9일 드디어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최정희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정희님과 함께 대학병원에 와서 프로락틴이 정말 높게 나와서 혈액 검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가서 진행하시죠. 네.
다시 한번 수속을 마치고 체열을 진행하고 나서 새롭게 추가된 정자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병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다른 참가자분들은 현재 모두 진행을 마친 상태였고 형평성을 위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최정희 선수의 이야기에 저희는 정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요청을 받은 부분이 정자 검사를 지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진짜 운동성이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이제 메인은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호르몬적으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지금 과다 나오고 있는 상태가 지금 발견이 된 거고 그걸로 해서 오늘 피검사 하실 거죠?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네, 오늘 대학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메인은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서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자 검사에서 당연히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호르몬 수치 자체로만 봤을 때도 이제 정자나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그 호르몬이 훨씬 더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호르몬 수치가 좀 낮으셔가지고 고환 쪽을 예전에 뭐 다치시거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뭐 그러신 적이 있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뭐 고환 크기를 만져본다든지 초음파를 본다든지 고환 쪽에 그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 검사도 쭉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 검사가 특별히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자 검사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최정님이 진짜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뇌하 수치라든지 어디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되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좀 판독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궁금합니다. 저도. 네. 지금 현재는 건강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기존 정자 검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약물 사용 중단자 중 일부는 호르몬이 회복되더라도 정자의 개체수 및 활동성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정희 선수는 고프로락틴 혈증 혹은 뇌하 수치의 문제로 인한 호르몬 수치의 전체적인 저하로 인해 현재 측정을 진행 시 현재의 질병으로 인해 조금은 저하된 상태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자 검사의 진행보다는 호르몬 수치 및 뇌하 수치의 기능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의견에 정자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혈액 검사의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어찌됐건 정자 검사에 대한 요청이 좀 있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정자도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일단 대학병원의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12월 9일 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비뇨기과에서 혈액검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프로락틴 자체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그로 인해서 뇌하수체 선종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대학병원에 와서 혈액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동하시죠. 간단한 진료 끝에 저희는 최정희 선수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꽤나 놀라웠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뇌하 수치에 관련된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호르몬 검사의 수치 중 대부분의 호르몬 수치들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나 호중구의 수치는 42.1로 정상 범위인 50에서 75보다 조금은 낮은 수치가 임파구의 수치는 44.6으로 정상 범위인 20에서 44보다 조금은 높은 수치가 크레아티닌 수치는 12.5로 정상 범위인 0.7에서 1.2보다 조금은 높은 수치가 총 빌리루빈 수치는 1.50으로 정상 범위인 0에서 1.2보다 조금은 높은 수치가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의 수치는 131로 정상 범위인 40에서 129보다 조금은 높은 수치가 CPK는 836으로 정상 범위인 0에서 190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수치는 정상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벗어난 것은 없었으나 CPK는 정상 범위보다 꽤나 높게 측정되었기에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CPK는 크레아틴 인산화 효소라고 합니다. CPK는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효소로 근육의 손상이나 심장세포 손상 등을 확인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CPK는 크레아틴 인산 활성 효소로 골격근, 뇌, 심장 조직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근육 수축 시 에너지원을 생성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육 손상이나 심장세포 손상이 있을 시 혈액 내 CPK 수치가 올라가며 CPK 수치가 1000 이상이면 횡문근 융해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5000에서 10,000 정도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콩팥 손상 가능을 의심할 수 있으며 근육 손상이 발생하면 최초 12시간부터 CPK 수치가 증가해 1에서 3일 동안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정상 범위를 초과했으나 웨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 CPK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근육의 손상은 꽤나 흔한 일이며 질병을 의심할 만한 수치는 아니기에 건강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기존 호르몬 수치들의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인 범위 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성 호르몬은 5.53으로 지난번과 비교해보니 꽤나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코치님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조준이.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전화를 죄송합니다. 네네. 오늘 그 최정희님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혈액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요. 다 정상으로 나왔고 남성 호르몬도 5점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락틴도 정상이에요? 프로락틴이 원래 33이었는데 8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 처방 안 받았고요? 네, 약 처방은 받은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도 5점대로 올라가서 아직 그 친구는 불시 도핑 안 했던 거죠? 불시 도핑 한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줘도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늘 진행을 할까요? 지금 결과 보신 거죠? 네, 지금 봤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상으로 돌아왔다? 네,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받았다고 하면은 도핑을 할 필요가 없죠? 치료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도핑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안에 계시니까 들어가서 얘기 좀 해보시게요. 저희가 우선 전에 비뇨기과에서 프로락틴 수치를 측정했을 때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되면서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와서 좀 더 디테일한 혈액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락틴 수치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정상 범위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 호르몬 자체도 처음에 2.49, 두 번째 2.09였나가 나왔었는데 5.8인가로 뛰었더라고요. 이 코치님 말씀으로는 만약에 이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면 불시 도핑 테스트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면 도핑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가자. 저희는 이미 최정희 선수의 불시 도핑을 한 번 진행한 상태이나 최정희 선수의 호르몬 수치가 갑작스럽게 정상 범위 내로 돌아온 부분이 있었기에 이 코치님께 조언을 구했고, 프로락틴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 최정희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다행히도 최정희 선수님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게, 프로락틴 수치가 정상 범위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따로 치료를 하신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 상태도 5.53으로 회복이 되셨네요. 더 큰 병원에서 검사하기도 했고, 공복 상태로 검사를 해야 더 정확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공복 상태로 진행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거 같긴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호르몬 수치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급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이 코치님이랑 통화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받으셔서 내려온 거라면 도핑을 진행을 할 필요가 없지만,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는 상태라면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 게 맞다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불시 도핑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저 만약에 안 하면 제가 말씀드려서 하고 싶다고 하려고 했죠. 아, 그래요? 가시죠. 프로락틴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최정희 선수. 그리하여 저희는 다시 한번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김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네, 오늘 프로락틴 수치 관련해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그 결과 수치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좀 이상했다가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면은 저희가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포에 나와 있는데 좀 마음이 어떠세요? 전 좋습니다. 그럼 일단 올라가서 도핑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처음 보신 분이세요?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고 치료 번호까지 확인 후 다시 한번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도핑 테스트는 조금은 지루하실 수 있으나 신뢰성을 위해 원 테이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번호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네,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된 최정희 선수의 두 번째 도핑 테스트. 저희는 잠시 최정희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대학병원 검사 결과도 듣고 좀 호르몬 수치가 회복이 돼서 불시 도핑 테스트까지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다행히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가장 걱정된 건 당연히 건강이고요. 당연히 어떠한 약물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번 결과 들으니까 다시 정상 범위가 나왔고, 호르몬도 저번보다 이 정도 올라가서 왜 이렇게 다시 정상 범위가 됐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도 예전보다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사라진 것도 좀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잠도 예전보다 더 많이 자게 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한 가지 검사를 추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자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고 이제 다른 참가자분께서도 4회에 있고 나서 이틀 뒤에 촬영을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은 좀 적지만 실질적으로 퀄리티를 확인하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적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한 의사소견과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지금 지난번 진행하지 못했던 정자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남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거 내분비 내과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 들으셨어요? 저희가 전달받은 상황으로는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기존에 다른 참가자분들이 진행을 했던 정자검사나 또 추가적으로 좀 혈액검사를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피 검사는 하실 게 없어 보이고요. 프로락틴 수치가 조금 높았었고 그로 인해서 아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좀 낮았던 것 같은데 프로락틴 수치가 좀 8점으로 돌아왔고 여기서 남성 호르몬도 같이 하셨나요, 검사를? 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5.53으로 5.53으로 올랐네. 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락틴이 내려가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간 것 같아요. 최정희님 같은 경우는 피 검사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수치가 이제 대학병원 수치가 정확하니까. 네, 이 상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솔직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최정희 선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수치를 오늘 확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불시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약물 사용자분이랑도 좀 긴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도핑 테스트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불시도핑 테스트를 당일 진행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혹시 오늘 혈액 검사를 좀 추가적으로 진행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오늘 한 번 더 검사를. 네. 의미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긴 하는데 어쨌든 정상으로 나오셨으니까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프로락틴이 갑자기 33이었다가 한 달 만에 8로 내려왔고 약은 먹질 않은 상태였는데 이 프로락틴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스테로이드제도 있었고 심한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이 결과를 유추해 보면은 이때 남성 호르몬이 낮았던 거는 이제 프로락틴이 이때도 높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프로락틴 검사는 11월이 돼서야 해보긴 했지만 9월 달에도 높았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눌려서 서프레션이 돼가지고 낮았던 것 같고 부종의 이유로 갑자기 프로락틴 수치가 다시 정상이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5점대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그럼 피 검사를 해보고 저녁 검사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참가자분들을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정자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 고지드렸습니다. 여기 종이컵에 차트 번호랑 성함 써놨거든요. 여기다 받으시면 되고 종이컵에 그냥 놓고 나오시면 돼요. 놓고. 네네, 받으신 상태로 들고 나오지 마시고 그냥 놓고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대로. 마이크. 잠시간의 기다림 끝에 검사를 마치고 나온 최정희 선수. 물론 정확한 것은 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현미경을 통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에 정확한 결과지를 확인하기 전 추가적으로 현재 활동성 및 개체수를 영상에 담기 위해 의사 선생님께 요청드렸습니다. 체열까지 진행하고 나서 잠시 정자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막간을 이용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검사 마치자마자 바로 체열을 해서 그 사이에 얘기를 하지를 못했는데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하고 싶어. 그래도 잘하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거의 14시간밖에 안 됐어요. 사정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연구소로 보내봐야 알지만 그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저 활동성 확인하시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시죠. 최정희 님도 정액검사 결과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스펙트럼도 활발하고 하나면에 들어차 있는 정자수 검은 것들 다 정자인데 상당히 많아 보여요. 정확한 것은 연구소에서 결과지를 받아보아야 하지만 육안상 현재 보여지는 정자의 활동성과 개수는 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 이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추후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저희는 최정희 선수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면 그 안에서 좀 검사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수치가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저희가 불시도핑 테스트와 혈액 검사 그리고 기존에 수치가 떨어져 있음으로써 프로락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우선시하면서 진행하지 않았던 정자검사까지 진행을 다 마친 상태인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느낀 부분이라던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다행히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도가 되고 진짜 왜 모르긴 해서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
어쨌든 꽤 많은 과정들을 좀 지나왔잖아요. 지금에 와서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꾸준 채널 시청해주시고 저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계기로 이 콘텐츠가 끝나더라도 제가 내년에 대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랜드 피지크로 대회를 나갔다가 이제는 보디빌딩으로 종목을 바꿔서 대회를 나갈 예정이고요. 과정 중에서 제 유튜브랑 인스타 통해서 계속해서 도핑 테스트 받고 혈액 검사 받으면서 대회 준비하는 모습도 다 보여드릴 거고요. 여론이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 덕분에 많이 힘들었는데 진짜 많이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약속했던 검사들은 다 끝난 게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부분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해 참여해주신 최정희 선수. 오늘은 지난 혈액검사에서 조금은 건강 문제가 걱정되었던 프로락틴 수치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조금 더 디테일한 혈액검사의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서 다행히도 프로락틴 수치와 남성 호르몬 수치 모두 정상 범위 내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도핑 테스트와 정자검사, 그리고 5번째 혈액검사의 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기본적인 룰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참가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항에 동의한 상태로 진행한다. 2. 영상이 올라간 후 제보를 받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주시는 분께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3. 도핑 테스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시 금액을 지불하고 대상과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올 시 금액을 돌려받는다.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과정 중 약물 사용이 드러난다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될 시 추가적으로 운동의 모든 것 사이트에 이름이 박제된다. 5. 촬영 당일 혈액검사와 바디체크를 진행하고 추후 불시에 추가 혈액검사와 바디체크를 진행해 내인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당시에 몸 컨디션을 체크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6.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참가자는 동의하고 번복할 수 없다. 이제는 총 2번의 불시 도핑 테스트의 결과 확인과 이 코치님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된 최정희 선수의 몸의 변화 과정을 관찰, 혈액검사를 진행하며 인바디 검사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그 자료들을 토대로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최정희 선수에 관한 제보를 주실 분들은 wns04120506gmail.com으로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제보자분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며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주신 분께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 중 날짜를 지정해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또한 wns04120506gmail.com으로 일정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요. 저희가 약속했던 모든 검사들의 진행 과정이 끝나가는 만큼 이제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과연 2번째 참가자 최정희 선수는 내추럴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 가짜 내추럴일까요?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원활한 제 삶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멤버십을 도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